국어, 생활의 변화와 주거.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새로 이사한 집은 어때? 살만해? 말도 마. 집은 마음에 드는데 윗집 아이가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통에 시끄러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2. 이 동네에서는 이 돈으로 원하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 듯 싶은데요.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제가 원하는 집을 좀 알아봐 주세요. 3. 젊은 신혼부부가 살기에 편한 곳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마침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은 교통이 편리해서 출퇴근이 용이하고 주위에 여러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서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2번. 다음은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난 18일 친서민 주택 정책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주택 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 진행될 보금자리 주택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준혁 씨, 방금 뉴스에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불안정한 주택 문제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내놓은 주택 정책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가 소득이 낮은 계층과 자기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재정이나 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건설해요. 그리고는 다시 주변 시세의 50에서 70% 선에 맞춰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준혁 씨도 집이 없으니까 보금자리 주택을 신청하면 되겠네요? 집이 없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금자리 주택에 신청을 하려면 자기 집이 없는 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과 저축 총액, 그리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뉘어져서 자신이 당첨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3번. 다음은 한옥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함께 불편, 비과학 등을 이유로 외면당했던 한옥. 그 한옥이 돌아오고 있다.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서구화에 물든 우리들은 한옥이란 그저 못 살던 시대의 인습인 줄 알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수고 보수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높은 고층 아파트, 서양의 빌딩만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옥의 과학성과 친환경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타나면서 한옥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실례로 서울시는 경복궁 서측에 위치한 서촌을 한옥 밀집 지역으로 지정하고 역사 문화지구로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서촌은 한옥 600여 채를 비롯해 각종 역사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따르자면 앞으로 이곳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속 인물과 관계된 문화시설이 건립되고 또 문학, 미술, 음악 분야의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한 탐방로가 조성된다고 한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대학 강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 구조와 재료에 있습니다. 우선 구조면에서 봤을 때 한옥은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 있게 잘 결합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반도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하고 있어서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만든 독특한 구조인데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디 마루를 이루는 나무와 아궁이에서 생기는 불은 서로 상극입니다. 나무가 불에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의 어느 건축에서도 한옥처럼 이 둘을 같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옥은 이 둘을 하나의 공간에 배치해 추위와 더위를 동시에 다루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죠? 자, 다음은 재료를 살펴봅시다. 한옥의 재료는 친환경적입니다. 한옥은 돌, 나무, 흙, 종이와 같은 자연물을 많이 사용했어요. 바닥이나 벽, 그리고 지붕에 모두 흙을 사용해서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했어요. 바로 열기와 냉기를 차단하는 흙의 성질을 10분 활용한 것이죠. 또 한옥의 내부는 한지로 빈틈없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한지는 천연나무로 만든 종이로서 방한 효과뿐만 아니라 채광, 통풍, 습도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이렇듯 한옥은 구조에 있어서도 재료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주거 공간입니다. 십과 대중문화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어제 신문을 봤더니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연예인이래요. 그러게요.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항상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는 연예인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2. 그게 그렇게 재밌어? 한 번 시작하더니 몇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게임만 하네? 좀 쉬었다가 해. 별로 좋지도 않은 컴퓨터 게임을 왜 그렇게 하니?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너도 하면 아마 밥도 안 먹고 계속 할걸?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 게임도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3. 또한 씨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네요. 한국어 공부 때문에 보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같이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한국어 공부할래요? 네? 공부요? 한국 드라마는 제가 좋아하는 예쁜 배우가 나와서 보는 건데 전 한국어 공부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버렸어요. 만약에 란 씨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아마 답답해서 화낼걸요? 2번. 다음은 시사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최근 스타 닮은 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스타 닮은 꼴 열풍에는 연예인 가족이나 일반인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스타 닮은 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문화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수많은 대중매체가 우리 생활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대중문화의 빠른 전파를 가져오더니 나아가 일반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스타는 일반인에게 되고 싶은 존재이면서 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따라서 그러한 스타를 닮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성취감을 맛보게 합니다. 결국 스타 닮은 꼴 열풍은 스타가 되고 싶다는 개인의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3번. 다음은 방송 기자가 전하는 어떤 배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류 스타 B씨가 1년 동안 전국을 여행한 경험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류 스타로서 입지를 굳혀온 B씨는 최근 한국의 숨은 명소를 찾아 여행을 하더니 이를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진과 글로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출판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배우 B 씨가 전국을 다니며 우리 전통 문화의 깊은 맛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치, 차, 도자기, 술과 한옥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주변의 소재를 찾아 촬영하고 기록했습니다. B 씨는 직접 술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고 도자기도 구우면서 전통 문화의 참맛과 한국의 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시는 팬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팬분들이 한국까지 왔는데 항상 영화 촬영장에서 구경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한국까지 오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한국의 좋은 관광지도 둘러보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비록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책 속에는 배우 B 씨의 1년 동안의 체험이 충분히 녹아들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B 씨는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만큼 이 책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지선입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서울의 인구 변화와 관련한 조사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류 열풍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더니 한국의 문화상품인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이 한국의 이미지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70.7%, 일본은 86.0%, 베트남은 94%, 대만은 81.6%가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한국의 대중문화 상품의 장르가 그 주체인 배우와 가수의 이미지와 더불어 밀접한 관련을 갖고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가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 나가는 것에 의한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가수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를 하면 그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가수가 부른 배경음악도 인기를 끄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 열풍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다양한 발전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과) 관광과 안내.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태풍이 이렇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날씨가 나쁜데도 항공편 운행에 문제가 없다니까 기다려 봐야지요. 2. 손님 맞을 준비가 다 됐어요? 내가 뭐 도울 건 없나요? 김 대리가 준비를 여간 철저히 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경만 해도 되겠어요. 3. 좀 더 드시지 않고 왜 일어나세요? 충분히 먹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아이스크림이 나올 텐데요. 커피까지 마셨으면 다 먹은 셈이죠. 전 다음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2번. 다음은 관광통역 안내사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관광통역 안내사 경력이 얼마나 됐어요? 올해로 만 2년 됐어요. 그럼 이제는 익숙해졌겠어요.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익숙해진 건 사실이지만 해도 새로워서 배우는 게 많아요. 전 내국인을 해외로 인솔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기후변화와 시차 적응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네요. 관광통역 안내사는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여행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 밖에 관광호텔 업체나 항공사, 면세점 등 관광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관광 일정에 따라 근무합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은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셈이죠. 3번. 다음은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민준 씨, 한국에도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시험이 있지요? 물론이에요. 1년에 2번 시험을 보고 자격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해요. 시험은 어떻게 실시되는데요?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을 봐야 돼요. 필기시험은 국사, 관광자원 해설, 관광법규, 관광학 개론을 보는데 국사가 비중이 제일 커요. 40%거든요. 그런데 외국어 능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어 능력은 평가 안 해요? 물론 평가해요. 영어, 일어, 중국어 중에서 한 과목을 공인어학 시험으로 대체해요.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그 외국어를 계속 가르친 사람은 시험이 면제되고요. 그럼 민준 씨도 외국어 시험을 봤어요? 해당 국가에서 5년 이상 유학한 사람들도 면제라서 전 시험을 안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6년 정도 공부했거든요.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여행 탐방 프로그램의 전문가 대담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여행 전문가이신 김문호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 국내에서 새로운 여행으로 부각된 도보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도보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도보 여행은 이미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행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보 중심의 다양한 길 만들기 사업을 실시해왔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도보 여행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이런 세계 흐름을 따르게 된 셈이죠. 건전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도보 여행이 다른 여행과 다른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여행은 매력적인 곳을 찾아가는 특정한 지역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도보 여행은 탐방로를 중심으로 선의 구조로 이루어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보 여행은 어떤 탐방로를 따라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탐방로는 자연 배경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문화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방법도 있고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제주 올레길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에게까지도 여간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 걷는 관광으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12과) 산업과 경제.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한국을 여행하면서 보니까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 같더군요. 도시는 계속 커져가는 반면에 농사지을 땅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2. 김 과장이 왜 저렇게 화가 났어요? 어제 지방 출장을 가서 부장님이 시킨 대로 일을 처리하고 왔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부장님은
일이 잘못된 것이 모두 김 과장 탓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3.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수출액이 세계 10위 안에 들었더군요. 수출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요? 그럼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이 좁아서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마도 한국만큼 수출을 중시하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 같아요. 2번. 다음 대담을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국내 총생산 GDP, 국민 총소득 GNI가 어떻게 달라요? 전에는 국민 총생산 GNP라고 했었는데 그 용어는 요즘 잘 쓰지 않고 GDP하고 GNI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건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일인데 한 나라의 경제가 그 나라 안에만 있지 않고 나라 밖에도 있다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용어예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도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고 그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 있는 그것을 어느 나라의 소득으로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GDP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합한 것이고 GNI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에 있든 우리 기업이 생산한 것을 모두 합한 것을 나타내죠. 그렇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